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하던 변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죠.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김예은 IBK 투자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제롬 파월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기조들을 좀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확인했는데 미국 주가는 올랐고요. 발언에 대한 평가나 연준의 스탠스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하원에서의 네. 의견이 있었죠. 이제 처음에 이제 발언을 하기 전에 공개된 서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 계속 미국의 전망을 지켜본 결과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는 이제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제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간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본 뒤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신호로 좀 받아들이면서 7월 초반에도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는 상승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7월에 FOMC에서 이제 25bp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은 거의 확정됐다, 기정사실화됐다라는 평가고요. 여기에 6월 FOMC 의사록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여기에서도 이제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는 의견들이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우호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추가적으로 상원에서 이제 증언이 있습니다만 이제 하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에 뭐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는 뭐 네.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된 거고. 미국 증시는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에 사상 최고치 어제는 결국 S&P 500이 꿈에 3,000을 네.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 예, 이런 소위 디카플링 네. 현상이 저희는 개인적으로도 사석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 우리는 못 가냐? 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계속 그런 현상이 더 이어질까요? 우선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2012년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그동안에 사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비슷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는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네. 국내 증시는 박스권이었습니다. 네. 이 박스권이었던 이유가 지금의 상황과 사실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출의 부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이 이제 비중이 큰 상황인데 지금은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핵심 소재 쪽으로 아무래도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규제가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7월 초에 국내 증시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연준에서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신호가 시장에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 같은 부분도 아무래도 2분기는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수 상승이 조금 제한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제 표현으로 바보 같은 대답을 해보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왜 같이 안 갈까? 나라가 다르다. 그렇죠? 네. 네. 그 말은 제가 사실 좀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산업 구조나 뭐 이런 성장에 대한 혁신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7월 오시면서 7월의 흐름들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을 거로 그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이제 유효합니까? 지금 지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연준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7월 초반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에도 좀 긍정적 영향을 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본의 일본 규제가 변수가 나타났죠. 맞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 흐름을 보면은 사실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려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감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 나타나면서 외국인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시장에서 그렇게 뭐 뚜렷하게 매수세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도체 중심으로는 계속 매수를 했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향방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 모멘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일본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지수 상승은 조금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늘 뭐 환경이 바뀌니까요. 조금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뭐 시장 대응은 뭐 이 얘기부터 좀 더 중요한 얘기니까요. 끝에 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오시면 이제 어쨌든 간에 실적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를 보자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쪽이 또 괜찮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실적에 대한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일회성 비용 이제 유입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그거를 제외하면은 여전히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업종들 여전히 뭐 IT 소프트웨어라던가 뭐 미디어 교육이라던가 이런 좀 작은 섹터들 중심으로 이제 긍정적인 것은 맞고요. 일본은 이제 규제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규제가 아무래도 참의원 선거와 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줬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항공이라던가 자동차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다른 업종들까지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이제 실적 개선되는 것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수 상승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반도체나 뭐 앞으로 뭐 공작 기계 뭐 확산될 가능성은 있고요.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만한 쪽은 어느 쪽을 보세요? 국내에서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보면은 반도체 쪽에 이제 관련된 이제 부품들 중심으로 소재 쪽으로 보면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소재 업종들은 그나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선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정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아무래도 일본의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국내 이제 수출 품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업종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 이슈가 장기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자신의 아베 총리가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반도체 업종들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항공 업종들 특히 보면은 일본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일본 여행을 취소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제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G는 다시 좀 엄청 올랐죠. 그러다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좀 관심골에 들어오는데 5G는 어떻게 보세요? 부품 쪽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반도체든 뭐든 봤을 때 완성품보다는 조금 지금은 이제 부품 쪽 조금 작은 쪽으로 이제 관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거는 여전히 이제 지수 자체가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먼저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주의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개별 종목 중심으로 중소형주가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품 쪽들, 소재 쪽들 관심을 주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위원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